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연입니다. 오늘은 또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3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루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큰 변동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몇몇의 알트코인들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과 오미세구가 각각 4% 넘게 증가하며 오랜만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퀀텀도 3.79% 상승하며 5,000원대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겠습니다. 총 거래량 12조 659억 원으로 어제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비한 모습입니다. 다만 기존 순위권한 코인들의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면서 라이트코인이 오랜만에 순위권 안으로 들어왔네요. 다음은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다가 지난해 상장된 토큰들이 현재 상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말을 봤어요. 이게 진짠가요? 네, 대부분이 손실입니다. 네. 이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회계법이 언스테인형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상위권 코인들 보시면은 2017년 대상으로 ICO를 한 코인 중에서 상위권, 시가총액 상위권 141개를 대상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이 141개가 1년이 지난 ICO를 하고 1년이 지난 뒤후로 86%가 상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사실 ICO를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요. 이 업체들에서 플랫폼 우리 거 새로 나왔다, ICO 새로 나온다 뭐 그러면서 공개를 하는데 그렇죠. 엄청난 장밋빛 전망을 내놓죠. 네. 자, 근데 이 중에서 86% 10개 중에서 8개, 9개가 지금 손실이라는 거고요. 네. 처음보다. 그리고 이것이 중에서도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에서 30%가 완전히 가치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얘네들은 사실 86%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전반적인 코인 시장이 좀 주춤하기 때문에 네. 시장 탓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희망은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은 좀 좋아질 거다. 내후년은 좋아질 거다. 그렇죠. 나중에 비트코인이 다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가면은 그때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네. 여기 지금 30%를 완전히 같이 잃어서 0이 된 겁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회귀불능한 죽어버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10개 중에서 3개는 그냥 돈을 올인해서 다 날린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요. 올해 1월에 이제 투자한 사람이 66%는 손실일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ICO의 손실이 왜 이렇게 커진 건가요? 일단은 ICO를 해서 네.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포장을 하는데 이것이 실용성이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 나온 거 보면은 이 중에서 29%만 서비스 개발, 상품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고요. 네. 개발돼서 제품이 나온 것이죠. 네. 실제 백서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백서에 있는 대로 제대로 안 된 것이 71%예요. 네. 그래서 10개 중에서 3개만 이제 뭐 개발을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실제 플랫폼에서 화폐 기능 말고 플랫폼 기능에서 뭐 제대로 안 되는 게 70%, 10개, 7개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스캠이 부각되는 겁니다. ICO를 받아서 ICO를 해서 돈을 받았잖아요. 네. 돈을 받았는데 이걸로 제품 개발에 열을 안 올리고 백서를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보셔야 되고 이런 것들 양심이 많으면 좋겠지만 양심대로 안 된다 싶으면은 규제도 강화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육성, 뭐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육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이것이 스캐밍이 아니냐 이런 건 끊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사기인지에 대한 규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단기적으로 이런 거 규제 강화하면 안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10년, 50년, 100년 봤을 때는 이런 것들 오히려 더 시장에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별로 큰 변동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권 이 코인들은 안 그랬고 움직이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 선물의 실무 인수도 거래가 있는 벡트가 이제 원래 기존에 11월에 출시한다고 했다가 12월날 출시한다고 바꿨거든요. 그렇죠. 뭐 한 달 늦춰서 이런 것들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확실시 됐어요. 네. 날짜가. 네. 그래서 확실시 됐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 일부 알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네. 퀀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엄청 올랐었죠. 그렇죠. 퀀텀이 어제도 굉장히 여기서 많이 올랐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조금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퀀텀 같은 경우는 아마존과의 계약 그리고 리소스나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일본 보겠습니다. 퀀텀. 일본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여기 퀀텀이 네.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별로 없죠. 네. 자, 그런데 퀀텀이 이게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3,600원 최저점 찍고 네. 12월 12일과 18일 날 찍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9월 12일 그리고 9월 18일입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거래는 엄청 터져주면서 거래량 계속 많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락할 때보다 많다는 부분이 굉장히 힘이 실렸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볼린저 밴드인데 하락할 때 계속해서 하단선을 뚫고 내려오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지금 추세가 유지될 때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 맞닿아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아까 떨어질 때만큼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거래량 실린 거와 함께 또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존. 네. 자, 이런 것들 좀 좋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크립토닷컴 보겠습니다. 네.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가 가파르게 나타났어요. 완전 올라갔었네요. 네,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또 암호화폐 리플을 이 크립토닷컴 앱이나 카드에 출시를 한다고 밝혀가지고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났는데 지금 여기서 잠깐 눌리면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량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맑은 소식 하나와 우리나라의 맑은 소식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자금세탁방지기구 소식부터 보시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암호화폐 국제표준을 마련합니다. 기구는 14일부터 19일 열린 총회에서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니다라고 규정했으며 명칭을 가상자산, Virtual Asset으로 통일했습니다. 또 거래소, ICO 금융서비스 업체에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기구는 명확한 표준 제시를 통해 자금 세탁 및 테러 지원을 방지하고 기업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까지 추가 표준 및 시행 방안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안정돼 시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사이버 보안 인증을 시작합니다. 고팍스를 시작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우리나라 대표 거래소들도 진행 중인데요. 고팍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ISMS 인증서를 받아 첫 대상이 됐습니다. ISMS 인증은 5개 분야, 정보보호대책 13개 분야, 인증기준 104개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인증인데요.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비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는 인증입니다. 올해 말에는 보안 인증 소식이 많이 들리겠네요. 국내 거래소인 코인제스트가 미국, 스위스, 러시아, 두바이, 남아공 5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합니다. 우리나라 거래소의 해외 진출 소식은 언제 들어도 반가운데요. 코인제스트는 오늘 미덥 행사를 개최하고 투자 유치 성공 및 해외 거래소 진출 등 중장기 비전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저도 저녁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